1번은 문장은 짧지만 되게 얘기할 게 좀 좋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있던 책에 있긴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포인트는 지금 이거거든요. 예, 요 부분. 예, 그 앞에 뭐 저기 뭐야 감탄문 나온 거는 물론 중요는 하는데 예, 사실은 비극적인 것은 이 상황이 비극적인 거죠. 전체 삶을 사는 게 비극이 아닌 거고. 그래서 여기 해석본에도 있지만은 얘가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반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생겨버렸네라고 하는 앞문장에 있어서의 반전. 그래서 보통은 여기 그래서 요게 삶을 살았는데 별로 가치를 영원히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렇게 삶을 끝내는 게 이때 되면 뭐 라이브스가 되는 거고, 예, 그게 비극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라서 이게 보통 이렇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뒤에 이렇게 only to도 많이 붙거든요. 그럼 이때 뒤에 이 단어가 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행을 갔어. 그런데 가봤더니까 필요한 것을 안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네. 그래서 반전의 표현이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제가 용어는 그렇게 잘 안 쓰지만 보통 소위 말하는 투부정사 설명할 적에 그 결과적 용법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딱 가장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나중에 그 수업 때 설명하실 적에 뭐 자라나서 무엇이 됐어 이런 그 뻔한 결과 말고 결과에 해당되는 이게 중요하니까 요거를 강조해 주시면 이걸 단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때는 거의 빠짐없이 콤마 only to가 붙으니까 예, 요거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에 또 감탄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아주 할 얘기가 좀 있어서 했던 거였고요. 2번은 사실은 요 tune into 단어 때문에 넣은 거고 뭐 다른 거는 크게 진짜 그건 없었는데 이 표현을 또 이것도 많이 나온 표현이죠. 예, it seems that에서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appear 동사에 예, 나타나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appear가 주로 뭐뭐처럼 보이다에 주로 나오는 게 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그때 it은 뭐 대절을 받는 것이고 예, 이때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동의어는 똑같이 seem이 되는 것이고 예. 뭐 얘는 다들 하셨던 것처럼 어른들이 뭔가를 이기는 것에 강조하는 것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튠 인트고 거기에 반대 단어는 튠 아웃이 되는 것이고 무시하다, 말을 듣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예견됐던 것 같고 3번은 한 문장이긴 한데 이 표현이거든요. 여기 an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왼절 쫙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왼절 나가고 그래서 이 상황과 저 상황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라고 쓰는 거죠. 예. 여기 좀 짧을 적에는 아예 이게 장문 독해 보기에도 나온 적도 있었고 it is one thing 보통은 to가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예. 이제 왼절에서 길게 나와 있는데 it is one thing to do job and another thing 또는 another 그 다음에 to do job 뭐뭐 하는 것과 뭐뭐 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another가 들어가는 뭐 또 다른 표현. 그래서 얘는 이제 앞의 내용은 무지에 대한 거고 뒤에 내용은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던데 뒤에 거는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또 다른 문제이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예요. 4번은 우리 이제 지난번에 몇 번 나왔던 거 뭐 복습 차원에서 다들 잘해 주셨는데 책임감을 떠맡다. 주된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는 것, 케어 기버가 되는 것에 대한 또는 인 것에 대한 책임감을 떠맡음으로써 그리고 여기서 이 표현에서 what 뒤에서 보시면 일단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believe A to B 그리고 뭐 이건 뭐 B라고 한다면 A가 B이다라고 믿는 거죠. 이런 단어들 이제 이런 애들 4개 정도. 예. 컨스터까지 하면은 5개까지 될 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빠져 있는 거죠. 에릭슨이 뭐라고 믿었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어떤 욕구, 말하면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선천적인 욕구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표현한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뒤져보니까 전문 용어로 제너러티비티에서 생성성. 우리가 어떤 선천적인 욕구가 있지만 얘는 뭐 어린애들이건 누구에게도 어쨌든 가르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그거를 뭐 제너러티비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참고로 써놓은 거였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believe 땡땡 to be 요구죠 하고 assume 요 단어 때문에 한번 해석을 써보시라고 했던 거였고, 5번은 이건 어디 모의고사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종종 나오죠. 예. 원래는 다 풀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뭐뭐인지 아닌지 그것에 상관없이 이때 웨더절은 이제 뭐 그냥 문법 용어로 하자면 부사절이 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로는 안 쓰이고 뭐뭐든 상관없이니까 부사절. 그래서 얘는 쫙 다 여기서 가로쳐 버린 상황이죠. 예. 이때의 데이는 스티뮬라이, 자극을 하는. 그 자극이 뭐 지나가는 먹잇감이 됐던 아니면은 그것이 아닌 먹잇감이 부족하던 아니면 뭐 공격을 받던 뭐 삶의 어떤 조직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든 그것에 상관없이 바로 그 당시에 바로 발생하는 자극에 갑작스러운 어떤 그 즉흥성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네들의 삶이 라이프는 주어고 우드미는 동사.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써도 되고 더 붙이면은 regardless of 써도 상관은 없고 정말로 상관없이. 근데 얘 자체가 이렇게 부사적으로 쓰일 적에는 그냥 뭐뭐 상관없이니까 얘는 어찌 본다면은 없어도 되는 표현인 거죠. 이거 없어도 사실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내신 때 이런 문장이 심심치 않고 아주 뭐 드물지 않게 나오니까 이때는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5는 됐고 6번에 1, 2번은 제가 이 concern이라고 하는 단어 be concerned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서 이거 넣으면서 겸사겸사해서 이 단어도 좀 집어넣고 conducive to도 좀 집어넣고 요거는 이제 다른 요거는 제가 여기 써놨던 대로 19년 3월 3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에서 겸사겸사인 거죠. 제가 은근히 컨선이 이제 동사 명사 다 있는데 동사로 쓸 때 은근히 많이 좀 다양하게 쓰여서 한번 정리를 해버리면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 뭐뭐에 염려하다니까 be worried about. 요거는 뭐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크게 지장은 없을 거고, 이제 문제는 be concerned with가 되는 거죠. 얘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에 관심이 있다가 있고 뭐뭐과 관련이 있다가 있고. 그래서 6-1번 같은 경우에는 현대 교육 이론이 이런 교실에서의 분위기를 이러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굳이 유유로 쓰면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뭐에 관심을 가지고. 보통은 이제 부모들이 뭐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보통 사람이 죽을 때 많이 쓰는 상황이었고,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뜻도 중요하고 뭐뭐에 기여하는, 그래서 뭐뭐에 도움이 되는, 얘는 항상 to를 같이 붙어 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동사가 conduce인데 그 단어는 거의 안 나고 형용사로 주로 나오니까 어휘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강요해서 무조건 본문 암기하지 말고 창의적인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는 뭐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좀 구조가 좀 복잡했던 게 첫 번째 보면 윤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퍼플렉스란 단어도 여기 이제
예. 뭐 어쩔 줄 몰라는 약간 혼란스러운 뭐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얘는 bewildered가 이제 같은 동의어가 되는 거고 얘는 at a loss가 되는 거죠. 어쩔 줄 몰라는 당황스러운. 뭐 더 일반적인 거는 뭐 puzzled, confused가 있는데 그것도 또 뭐 찾아보면 다 의미에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맥락에도 맞는 유의어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일단 궁금한 거는 whether to는 기본적으로 굳이 이거를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얘가 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예, 그들의 그 전공 과목을 과학으로 분류할 건지 말 건지 그 여부 이런 얘가 일단 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써야 되는데 얘가 일단 이미 벌써 문장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뭐 굳이 의미로 보자면 about이 있는데 그것마저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문법적 관점에서 보면은 틀린 표현인데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뭐 예, 실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기준에 나왔던 거고 예, 숨겨져 있는 건 about인데 이것마저도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생략되는 거죠. 생략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문법적으로 쓰였던 틀에서 자꾸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예외가 되는 거죠. 자꾸. 이거하고 잠시 좀 벗어나서 보면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 뭐 make it clear that 예. 그럼 이게 대절나고 여기가 소위 말해서 뭐 가목적어 했는데 뭐 언젠가부터 뭐 이거 제가 20 빠져 있는 거 처음 본 게 한 2006년이거든요. 그냥 make clear that. 그럼 이것도 문법적에서 본다면 가목적으로 빼버렸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뭐 지난번에 했던 take it for granted that.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식처럼 본다면은 무조건 it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빠지고 가끔 쓰는 경우도 저도 봤고 지문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 볼수록 예외적인 게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자꾸 하면은 예. 유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됐던 거셨고, 요거는 이제 오브젝트의 명사에서 objection 된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뭐 윤리학을 과학 과목의 과학 쪽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에서 얘는 objection to 같이 붙었던 거고, 물론 동사는 object to가 되는 거고, 예, 뭐뭇에 반대하다. 보통 doing이 많이 나오죠. 명사보다. 그리고 여기에 대절을 보면 이 안에서 whereas 부서질러지가 이런 무조건 가로치고 과학은 이러이러한 반면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what is가 있고 what ought to be가 있고 ought to be는 따진다면 what should be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요거 잠깐 보면 ought to가 예전에는 그래도 거의 should 대용품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슬슬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뭐 23년 이후부터는 ought to be는 정말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럼 얘도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마치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 이거 정말로 조동사 할 적에 뭐 will, shall 해가지고 뭐 3인칭일 때 1인칭일 때 의지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외웠었는데 정말로 필요 없는 거였는데 지금 shall은 뭐 거의 안 쓰다시피 하잖아요. 예. 우리 영화 제목에 shall we dance 그런 거 있을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동사도 자꾸 안 쓰는 애들 굳이 대용품도 쓸 필요 없으니까 자꾸 이제 도태되어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나왔었으면 이렇게 나왔었으면 어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뭐 who I am이랑 같다고 봐서 예, 본질적인 정체성 이런 건데 얘는 지금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냥 is를 여기서는 그냥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있는 것, 실제 하는 것. 예. 얘는 있다가 아니고 이다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동사에 이다 있다로 그렇게밖에 구별하면 어떨까? 그럼 얘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고 윤리학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라고 하는 일종의 뭐 당위성 이런 것들. 예.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요 표현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써놨던 게 과학은 팩트를 다루는 거고 윤리학은 이상적인 걸 다루는 거고 과학은 디스크립티브 뭔가 서술적이고 실제 표기하는 것인 거고 프리스크립 얘는 뭔가 규범적인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과학과 윤리에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한번 추가로 써봤던 거였고요. 3번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be concerned to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그래서 concern이 정말로 많이 쓰이는구나. 예. be concerned to도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 봤던 것은 몇 년 전에 중시하다로 봤거든요. 뭐뭐 하는 것을 중시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하다 중시하다라고 써놨는데 또 뭐뭐 하려고 애쓰다 해서 strive to도 같은 표현도 있고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진정한 학자는 반드시 다양한 견해들을 entertain 하도록 애를 써야 돼도 괜찮고 entertain 하는 것을 중시해야 돼도 상관은 없고 예. 그러면서 이건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건데 이 단어 예. 이것도 오래전에 EBS 그 3학년 책에서 봤던 단어였는데 entertain이 뭐 즐겁게 하다 뭐 여흥을 즐기다 해서 이런 뜻이 있네. 그래서 이게 동의입니다. 다양한 견해들을 고려하다 수용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포용하다, 수용하다, 인브레이스가 이제 같은 뜻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엔터테인도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이후에는 실제 기출에서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EBS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BS 3학년 책이 주는 가치 장점은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네라는 것. 3번이 EBS. 예. 아니요. entertain.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게 해준 거죠. be concerned to도하고 entertain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줘. 요즘 그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봐요. 이게 말이 되는지, 뭐 쓸만한지. 쓸만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다시 또 제미나이에서 마음이 안 들면 클로드 가고 골고루 쓰고 이러는 거니까. 예. 그렇게도 이제 요즘은 우리가 보통 모의 지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그거는 정말로 땡큐죠. 예. 저는 그것만 해도 AI 활용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7번은 이거는 일단 다른데 어딘가에 있었던 건데 이건 만든 건 아니고 리퓨저리 주어고 요거는 이제 뭐에 대한 그 거부냐면 요거에 대한 거부인 거죠. 예. 대중 매체들의 문화라든가 어떤 쉬운 쾌락 이런 거에 대한 거부 반대 이것이 펑션이 여기선 동사로 쓰였고 그래서 펑션 투두는 마치 serve to도처럼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 또는 뭐뭐 하는데 역할을 하다. 그래서 divorce A from B가 나온 거죠. 비평가들을 이러한 정신없고 쾌락만 추구하는 일반 대중들의 이미지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역할했던 얘기인 거고 이러한 반대가. 그런데 그 대중들은 그 비평가가 실제로 자기네가 만든 거죠. 조작해서 만든 거죠. 여기서 manufacture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고 뭐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취향의 정당한 그러한 논리를 아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이건 지난번에 우리 나왔던 표현인 거고 그래서 나는 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디스팅션의 의미로 쓰였던 거고 이런 구조들은 아주 전형적인 모의에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고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8번은 예전에 어딘가에서 나왔던 거죠. 한 문장이죠. 그래서 구조 파악하는데 결국은 뭔가 이렇게 만약에 4줄짜리가 나왔을 적에 4줄의 어떤 하나의 그 난이도의 어떤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칸짜리들이 4개가 붙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문 구조 이런 거 얘기를 할 적에도 우리가 만약에 허들 장애물 경기를 보면 이렇게 4칸짜리가 있으면 도저히 못 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시간 내에. 그런데 얘는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요거는 뛰어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걸 착착착 여기서 중간에서 자빠질 수도 있지만은
요 호흡을 가지고 요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어딘가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면 6줄 나와도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게 아니니까. 예, 이런 거 돼버리면 힘들죠. 못하죠. 그런데 이거니까 가능하다는.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여기도 본다면 일단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failure to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로치고. 예, 이거는 사실은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었고. 그래서 failure to니까 하지 못한 거죠. 유럽 사람들이 그들이 정복했던 식민지였던 예를 들면 아프리카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예, 실패하다 그러지 말고 이해하지 못한 거.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늘 많이 나오는 거죠. appreciate가 여기서는 이해하던데 보통 이렇게 이놈이랑 같이 쓰죠. 도와주려고. 예, and 붙여도 되고. 예, 그래서 요거 나오면 이해하는 거구나. 예. 설사 이게 understand가 안 나와도 이제는 appreciate는 나오면 최소 고2 이상부터는 감사하다가 아니고 이해하다 또는 인정하다, 이해하다, 인식하다까지 다. 이해, 인식, 가치를 인정하다.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도 감사한 거는 결국은 상대방의 고마운 행동에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니까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어렵고 다 이게 기본 뜻이거든요. 가치를 인정하다가 여기서 프라이스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는 과연 그럼 이 end는 뭐하고 뭐를 묶었는가 이제 또 보는 거죠. 문장이 길어지니까. 예. 물론 이제 이거는 가로친 건 딱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놈은 miss, perception하고 fail 이 두 가지로 예. 결국 얘도 마이너스 이런 것도 힌트. 이 두 가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잘못된 이해.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 얘기 결국 이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 예. 둘을 그냥 소위 말해서 평행 구조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 그럼 그 다음 건데 또 이거는 네이티브의 뜻이니까 써주시면은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나오면은 3초 안에 구조파기 길어봐야 4초 안에 구조파악 나면 그 다음에 쉬워지는 거. 근데 구조파는 그냥 들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과연 그럼 이 미스 퍼셉션을 누구랑 또 묶어야 되고 하다 보면 거기서 시간 걸리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거. 예. 그런. 네, 넘어가기 전에 예. 7번의 디스팅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일반 대중들하고의 어떤 구별, 나는 달라. 그거를 그냥 하나의 키워드처럼 제가 써놓은 거죠. 키워드. 예, 이렇게 써. 아까 여기에서 마치 주제 제목 관련해서 키워드 썼던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9번은) 얘도 문장이 긴 것처럼 보이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밑에 줄부터 걷어서 저는 이제 보자마자 애들에게 이제 할 때는 일단 이거부터 먼저 가로쳐 버리고 그렇게 가로쳐 버리고 그리고 서치 that 보이기도 하고 that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동사 찾아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얘도 쫙 보이는 거고 그리고 밑이 나왔었으니까 이렇게 가로치고 여기까지죠. 이렇게 물론 이 전체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적인 어떤 가중치 무게는 이러이러한 퀄러티야. 근데 그 퀄러티가 이집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퀄러티 어느 정도까지 대단한 정도 이 정도까지 그래서 서치대 구조로 봤대고 그래서 그 이집트 예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원시 시대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 마치 이런 것처럼 비록 그것들이 몇 가지 안 되는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사이즈이지만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정말로 몇 인치 안 말해서 1, 2cm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조각품이 만들었지만 마치 어느 정도로 보냐면 큰 산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예술의 뭔가 대단함, 훌륭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투 서치 디그리가 퀄리티를 이렇게 꾸며서 넣은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끝난 거죠. 일단 좀 잘못 얘기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빼야죠. 이 전체 대괄호는 빼고
여기에서만 끝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대절이 두 번째 문장으로 이렇게 나가버려. 이 정도까지라는 것이죠. 그 퀄리티가. 예. 퀄리티가 이 정도까지 대단하다는 거죠. 이때 서치는 약간의 좀 그레이트의 의미처럼 예,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걸로 예,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퍼즈에서는 여기서만 저는 예. 위치가 끝까지 데리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퀄리티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거니까 원래는 Egyptian art possesses the quality to such a degree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봤는데 그런 뭐 그렇게도 저는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예. 예. 여기서 한 문장 끝나고 뒤에 걸 와장창 다 이 안으로 집어넣나 아니면 이거 빼버리고 이 퀄리티가 있는데 이것이 이 정도가 돼서 예, 저는 그렇게. 근데 또 어찌 보자면 선생님 말씀이 또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는 게 여기서 지금 보자면 그럼 여기서 지금 이시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예, 그럼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예, 이렇게. 이것만 가로쳐 버리면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럼 얘가 예,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예. 수업을 하실 때 예. 아이들한테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편인가요?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거는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하고 의미를 전달하시거나 할 때 예. 얘는 여기서 뭐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이러면서 약간 문장 안에서 좀 이렇게 점핑하듯이 그건 구조에 연결되는 걸로. 그래서 항상 먼저 개념은 구조적으로 먼저 해체 작업을 해놓고, 예.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본다면 이걸로 하나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나가고 반대는 대리하다. 그럼 이걸 이제 가로친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이것도 가로치게 된 거고 살피 표현이니까. 예. 그럼 이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라면 그럼 일단 얘는 지금은 안 하는 거죠. 먼저 얘부터 먼저 하는 거죠. 보라색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붙이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whereas가 앞부분에 있지만 얘는 설명은 뒷부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왔다 갔다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메인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절, 종속절에는 주절을 먼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절은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속절이 그래도 먼저 나올 때는 뭐 because 정도? 예, 그러면 인과관계 좀 센 놈이니까 그놈은 먼저 얘기해 줄 수도 있죠. 예, 그것도 뭐 뒤에는 한 가지 그래도 얘는 원인이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비교대조라든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보해당 이런 것들은 일단 지금부터 해버려 오히려 걔네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인간이 내려볼 땐 얘가 먼저 받아들이게 되니까 애들한테 그거를 제끼고 얘기하려면 먼저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을 남아있게 하고 특히 내신에서는 나중에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격가지로 붙이는 조형금들은 뒤에다 붙이니까 순서로 볼 적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해설지책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지책 순으로는 안 하고 제가 애들 보고도 해설책을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 그거는 그냥 뭐 복잡한 거 쫙 해서 앞뒤로 왔다. 그 정말로 걔는 하면서 우리나라 선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읽기는 편한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예. 입에는 지금 먹고 싶은 딱 달달한 건데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한 구조가 필요한 거죠. 구조 파악을 해야지만 왔다 갔다 해서 뭔가 메인을 먼저 잡고 하는데 구조 파악이 안 돼버리면 어쨌든 애들은 이 순서를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어찌 본다면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장이 복잡이 되는데 좀 등급이 낮은 애들은 좀 못 쫓아올 수가 있죠, 사실.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정말 생각할 수 있죠. 걔네들은 뭐냐면은 가르치면서 제가 쫙 해설지처럼 천천히 예를 들어서
과학이 이런 것을 다루는 반면에 윤리학 이런 거면 애들이 볼 때는 듣기는 좋은데 아 그거는 예. 애들 못 쫓아가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근데 그게 또 훈련이 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돼버리면 학생 애들도 이제 쫓아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2등급까지는 제가 다 맞춰주는데 예.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넘어가는 걸 애들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1, 2등급 간당간당까지는 이렇게 맞춰줘요. 그냥 이과생 친구들도. 근데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으려면 90점 중후반대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갔을 때는 조금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하는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 학생 중에 한 명을 얘기를 드려볼게요. 걔는 이제 공대 갈 거기 때문에 이과인데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녀서 뭐 거긴 안 했지만 소위 뭐 청담호학원 이런 거를 이제 좀 어릴 때 다녔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휘력은 좋아요. 그리고 걔를 해석을 시켜보면 되게 잘해요. 오히려 어떤데 나보다 더 표현이 좋아. 나는 요즘은 국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요. 근데 걔가 지금 3학년인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겨울 1월달 때 저랑 한 1년 반 근데 대부분 내신을 했기 때문에 수능 공부는 짬짬이 하거나 방학 때 했었는데 보통 90 한 2, 3점 모의고사를 보면 그런데 저랑 계속 구문 우리가 지금 했던 그게 담겨져 있는 거의 한 600개 정도의 구문 그리고 지문 볼 적이 이렇게 주로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하고 애들이 구문을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지난 3월 달부터 한 4번에 걸쳐 가지고 실제 학교 모의고사를 보면 다 100점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그 단계보다는 얘가 좀 높은 단계지만 안정적으로 거의 100점을 맞아버리는데 물어보거든요. 너가 느끼기에 뭐가 좀 달라지냐 했더니까 걔도 이제 원래 자기가 하던 영어를 좀 하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읽어요. 그쵸. 그거를 어떻게 고치지는 못해. 얘는 그게 편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전에는 3학년 정도에 좀 높은 거 나오면 본인 방법에 했을 적에 한 3개 정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 한결다 이제 저랑 하면서 얘가 계속 구조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럴 때 본인 말로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읽을 때 튕겨질 때 그때 선생님 얘기하던 대로 들어가면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게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걔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느끼는 게 어릴 때 그래도 영어 유치원을 다녔어요라거나 어학원을 좀 오래 다녔어요 하는 친구들은 1등급도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95 이렇게까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예 진짜 국내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어요 영어를 막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애는 오히려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제가 2등급까지는 다 맞춰주는데 거기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왜냐면 예외가 많아지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저희는 보통 그냥 영어적 감이라고 하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그 친구들은 문법으로 학교에서 접근하는 걸로만 배웠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영어 감을 전혀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죠. 아까 저는 그 말에서 일단 저는 감은 없는 걸로. 저는 물론 감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감이 없어도 일단은 90점을 넘겨야 되는 거니까 감이 없는 애를 지금 어떻게 뭐 하루에 뭐 지문 엄청나게 읽게 해서 뭐 초딩 때도 아니고 무슨 영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하려면 감으로 접근하는 거 어찌 본다면은 문과적인 접근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언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대치동에 수능할 적에도 이과 애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과 애들이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구조적으로 접근하니까 뭐 제가 이과적 성향도 있고 이과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는 영어가 구조 언어고 약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아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뭐 국어처럼 구조적인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죠. 제가 영어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지통에서도 거의 한 80%는 이과 애들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걔네가 잘해요. 문과 애들. 네. 예. 그러니까 외고 애들도 있었지만 한영 외고 애들 이제 주로 있었는데 걔네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워낙 언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는데 오히려 걔네보다는 수능 점수는 이과 갔던 애들이 훨씬 더 점수가 거의 100점이 더 잘 나오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는 솔루션은 근데 지금은 상대도 아니다 보니까 90만 넘기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은 이 문제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이거 8문제가 총 20점인데 여기서 어떻게 반타작만 해도 땡큐인 거죠. 네. 반타작만 해줘도 되는데 더 맞아야 되니까 보통 3개 맞고 3개 맞으면 틀려봐야 여기서 6점 정도? 다른 거에서 뭐 21번이나 요즘 어휘도 어려우니까 거기서 탈락버리면 이제 90점 넘기려면 이게 결국은 특히 이 순서는 감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공략을 해서 이걸 좀 맞아줘야 되죠. 순서는 항상 빈칸이 문제라서 순서는 괜찮은데. 그러면 선생님 빈칸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세요? 3학년일 때 빈칸. 3학년일 때 빈칸. 저는 사실 빈칸에 대한 필승 전략 이런 게 사실 없어서 저는 풀겠는데 애들한테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약간 뭐 빈칸 앞뒤 문장을 잘 읽어봐 이렇게 보통 하시는데 걔가 뭐 그것만으로는 읽고 있지 안 않아서 되는 모르겠어요. 걔도 엄청나게 열심히 잘 읽었지만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은 잠깐 그 얘기를 좀 하면 이제 뭐 제가 접근하는 그 유형별로 접근하는 게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언젠가는 구문 말고 18번부터 45번까지 유형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법이 다 제가 생각하는 다른 게 있고 그거를 오래전에 정리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게 계속 문제들이 진화하지만 지문이 진화하지만 그래도 접근법은 여전히 그때랑 차이는 없거든요. 저는 빈칸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주제나 제목은 제일 먼저 딱 보는 순간에 보기부터 먼저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보는 거죠. 여기서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1차 작업이죠. 그럼 여기를 뭘 표시하냐면 소재를 표시하는 거죠. 이제 기본은 명사죠. 이거 제가 훈련시키거든요, 애들한테. 그럼 이게 정확히 빨리 해석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읽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문장 읽고 잠시 생각하는 거죠. 그럼 2가지씩이면 바로 답이 나오죠. 밑에서 받고 올라갔어요. 보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컨셉은 뭐냐면 낯설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애들이 지금 벌써.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지주장 마찬가지죠. 보기를 먼저 봐야 된다. 마다못해 40번 문단 요약도 빈칸이 주제문이니까 일단 주제를 항상 먼저 보라는 소리죠. 후보자가 몇 개나 어차피 그 중에 답은 한 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빈칸은 저는 보기는 보면 안 돼. 보기 봐봐야 아무런 도움 안 돼. 보기 안 돼. 얘가 주제문하고 관련됐지만 이게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안 돼. 그 대신에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렇다고 해서 얘부터 들이대더라지 말고 빈칸이 있는 문장을 가서 먼저 봐. 그게 앞이든 중간이든 후반이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지금 문장이 국자니까 빈칸이 있는 문장에 처음 것을 딱 표시해 놓고 여기서 구조 파악을 해. 하고 가로치. 그럼 빈칸에 딱 보는 순간 빈칸이 만약에 여기 앞에 말해서 우이 이렇게 그럼 동사부터 이거 다 동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조 파악 딱 하는 거죠. 해석도 하지 마. 모른다고 신경 쓰지 마. 그냥 오로지 냉정하게 무관심하게 구조만 쫙 표시해. 그리고 올라가.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쭉 오다가 빈칸 됐을 때는 그때는 이미 벌써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제는 바로 들어가면 되죠.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제대로 이때 만약에 구조 파악이 하게 되는 순간에 벌써 앞에서 뭔가를 생각했다는 게 다 허물어지니까 이때는 구조 파악을 먼저 하자 해놓고 올라가서 보면서 내려올 적에 항상 생각인 거죠. 다른 거 몰라도 소재는 생각하는 얘기. 이 소재가 어떻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생각인 거거든요. 이거는 모든 유형이 다 마찬가지죠. 뭐 어법이나 이런 거 빼놓고 전체 소재가 뭘까 계속. 그러니까 생각이 문제인데 3등급 이하이들은 생각을 잘 하기 싫어하니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기도 생각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내신 때도 마찬가지. 애들 생각 안 해요. 그냥 애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생각.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럼 주제는 뭘까? 가장 쉽게 소재는 일단 음식으로 말하면 가장 센 기초 재료야. 거기에다가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 프라이드 치킨,
뭐 닭발 아니면 뭐 당보 이거 다 똑같이 소재는 닭인데 주제가 달라요. 그렇죠? 더 쉽게 하면 여학생들이 더 와닿을 수 있죠. 소재는 쌩얼이야. 주제는 화장이야. 똑같은 쌩얼이 어떻게 화장해서 사람이 달라 보여. 예. 그러니까 그거는 천의 얼굴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찾아봐 이 소리거든. 예.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거. 그리고 이제 빈칸 왔을 적에 이거를 집어넣고 생각하는 거죠. 이 빈칸에 과연 주제에 관련되는 놈이 직접으로 붙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가 붙는데 그 반대가 주제의 반대가 아니고 표현만 반대의 반대.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주제가 계속 플러스였어. 계속 내려와. 그러다 이제 빈칸이 있는데 여기 앞에 부정표현 같은 이제 지난번 수능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이너스가 보여. 그러면 전체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반드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 예, 빈칸을 주제에 완전히 어긋나게 정말로 반대는 안 물어봐. 그놈을 물어보는데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마마풀 이렇게 나가는 거. 예. 그리고 할 적에 간단한 거라도 수학적 접근해 주면 애들이 더 편하고 잘해. 맞아요. 자, 좋아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전해주면 뭐 부등호 표시, 예, 수학적인 거 그리고 뭐 이제 명제 배운 애들은 뭐 A면 B다의 뭐 대우 명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하긴 하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패러프레이징 요즘 많이 들어. 뭐 부연 보충 설명. 그럼 과연 그게 어떤 걸까? 애들한테 이거는 뭐 부연 보충 설명인 거야. 백날 떠들어봐야 걔가 그런 종류의 비슷한 거 만났을 적에 이게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설명하면 알아듣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기본적으로 설명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 지문을 보고 이 문장을 보고 애들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판별식을 알려줘야 되거든. 예. 그건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연결사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부연 보충이야. 그건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 했던 인팩트 같은 경우에 강조는 것도 부연 보충이거든. 예. 그런 것들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특히 빈칸에 이런 게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처음 등장했었어요. 쫙 나갔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갔죠. A면 B다가 주제죠. 이제 선생님들 예전에 수학할 때 요즘도 그게 또 수학에서 교과 과정이 빠져가지고 예전에 명제할 적에는 뭐 없어졌어요? 명제가? 대우 명제는 있는데 이 표현이 없어진 거죠. 여기 대우가 없어요. 이가 없어. 몇 년 전부터 애들이 이를 몰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이걸 하면 애들이 이를 모르니까 이를 좀 써줘야 되는데 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아니까 경우의 수잖아요. 예. 그럼 역은 이거야. 반대가 되는 게 여기야. 뭐 대우는 이거야. 예. 그리고 이제 이는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는 대우가 원래 명제하고 항상 참이니까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게 대우인데 이게 이인데 수학에서는 실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와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가 같다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편의상 수학에서 항상 대우가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우 명제를 썼더니까 이렇게 했더니까 전에 다른 그때 들었잖아요. 종로에서 할 적에 이 선생이 이게 왜 대우냐고 이를 애들이 모르니까 대우는 그래도 같은 맥락인 걸 아니까 수학 영어에서의 대우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예,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빈칸을 어디 때리냐면 여기다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계속 지금 이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답은 not B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애들이 한 단계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거는 벌써 이 패턴은 거의 십몇 년 전부터 이미 벌써 수능에서 나왔던 거. 이거 처음 나서 애들 되게 많이 틀렸거든요. 예. 맨날 지금 위에서 계속 이거 나가다가 빈칸에서 지금 not B가 답이 된 거죠. 앞에 나데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건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생각했다가 이거 나오니까 이건 아니고 이거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 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가 영어에서 대우처럼 그래서 저는 그냥 표현을 대우라고 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렇죠. 이중부정이 그래서 이번에 수능할 적에도 앞에 뭐 그거 칸트 나올 때도 앞에 낫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마치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이거는 벌써 올해 2012년부터 나왔던 패턴이에요. 그걸 마치 이번에 나온 것처럼 뭐 아니에요. 예.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애들 대박 많이 틀렸거든요. 2012년도 이때. 예. 그런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빈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해석을 해서 의미를 이게 아니고 그 패턴 전개 그리고 답을 낼 적에도 그 전개 구조도 도움이 되죠. 예. 세 가지 패턴 가지고 어떻게 했을지 그러니까 이거죠. 이에서 답을 내는 게 아니고 흐름 또는 구조적으로 볼 때 여기는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걸 들어가는 것이 이거를 뜻을 이해해 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문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고. 네. 예. 우리가 알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선생님 이해가 너희들 이해시키는 거 없어. 너희들 제가 이 얘기를 엄청나게 애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야, 너희가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만나게 된 더더군다나 3학년 때 나오는 수능 이 모의고사 지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스카이 대학교에 한 3학년 철학과나 심리학과에서 다루는 원서에 있는 일부분을 그냥 따온 책이야.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분하네. 어떻게 너희가 이해를 해. 서울대 3학년 이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 설명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뭘 얘기하고자 하는 바만 픽하면 돼서 제가 이해가 아니고 픽하라 그러거든요. 찾으라 그러거든요. 뽑아서 찾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해 못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해력이 필요 없고, 물론 이해력이 높으면 그만큼 되는데, 이해력이 높다 그래가지고 꼭 정답 찾는데, 절대적인 또 영향력을 또 주는 것도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구조적으로, 그리고 빈칸에 이걸 보지 말고, 좀 아까 그 정도 친구들 같으면 쭉 읽어놔서 그럼 이제 이 빈칸에 왔을 적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 10초 동안.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 네. 그리고 보기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보기에 너가 생각했던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가 있을까? 없죠. 없죠. 없어요. 이거 있으면 그거는 고1 문제고 중3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럼 그거를 화장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오답 중에 특히 오답률이 높은 오답 중에 본인이 생각했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배경 지식 상식 그게 보여. 그럼 얘는 덜커덕 그것은 왜 맞아. 반갑다 친구 써버리고 왜 봤으니까 그런 순간에 제가 그러거든요. 자 빈칸 3334 할 적에 너희가 딱 봤더니까 보기만 갖고 만약에 답을 고를 경우에 논리적으로 3번 4번은 너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2번은 완전 그 반대야. 그럼 답이 2번이야. 네. 그렇게 해봐. 나중에 찍을 때는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찍어야지. 무조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어디 강남대성인가 어디에 나름 유명한 여자 선생님이 야 빈칸은 무조건 보기가 짧은 게 답이야. 그걸로 맞췄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그걸 맞았다고 신날 것도 아닌 거고 이번에 더 짧은 게 맞았어요. 그건 정말로 아닌 건데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해서 빈칸을 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죠. 예. 저는 순서를 애들한테 항상 reference words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쌤은 혹시 어떻게